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부엌 안에 독이 하나 숨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당신은 오늘 아침 이미 그것을 섭취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이 말이죠. 이 독은 한 방에 당신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방울 한 방울, 하루하루 아주 조용히 당신 몸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두 개의 장기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사실은 당신이 이것을 완전히 무해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민수 의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신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신장은 주먹만한 크기의 작은 장기 두 개이지만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며 당신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조용히 버텨주는 장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장이 매우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병에 걸리거나 아주 강한 약을 오래 복용해야만 신장이 망가진다고 믿습니다. 통증이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수년 동안 서서히 손상되면서도 거의 아무런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분명한 증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상이 심각하고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같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는 5가지 일상적인 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이 평범하다고 혹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해왔던 행동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늦기 전에 이 독들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반드시 시청하셔야 합니다. 5번째 독은 가장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장을 가장 많이 파괴하는 침묵의 1번 살인자입니다. 어떤 것이냐고요? 분명히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것의 규칙은 변합니다. 시력이 예전 같지 않게 흐려지고 머리에 흰 머리가 하나둘 늘어나듯이 신장 역시 조용히 노화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는 사구체 여과율, 즉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은 매 10년이 지날 때마다 서서히 감소합니다. 갑자기 떨어지지 않습니다. 극적으로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느리고 눈에 띄지 않게 진행됩니다. 당신의 신장을 오랜 세월 달린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은 움직입니다. 시동도 걸립니다. 하지만 새 차였을 때와 같은 힘과 여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래된 엔진에 좋은 연료 대신 질 낮은 연료를 넣고 매일 가파른 언덕을 오르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필요했던 시점보다 훨씬 빨리 고장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장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50년, 60년, 심지어 70년 동안 말이죠. 젊었을 때는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에 작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 상처들은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이렇게 누적된 손상은 결국 신장이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 즉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독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당신이 먹거나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제가 말하는 첫 번째 독은 바로 움직임의 부족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컴퓨터 앞에 오래 머물고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기 귀찮아지는 바로 그 상태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앉아있는 것이 도대체 신장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전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신장은 강하고 건강한 혈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장기입니다. 충분한 혈류가 없으면 신장은 제대로 혈액을 걸러낼 수 없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강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은 힘차게 흐르며 노폐물을 씻어내고 물은 맑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흐르지 않는 웅덩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고이고 찌꺼기가 쌓이며 결국 썩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혈관과 순환계는 바로 이 강과 같습니다. 당신이 걷고 일어나고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은 더 강하게 뛰고 혈액은 압력을 가지고 온몸을 순환합니다.
이 혈액은 신장 속 수백만 개의 미세한 여과 장치에 도달해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몇 시간씩 계속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느려집니다. 혈류는 고인 물처럼 둔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태가 신장의 가장 큰 적 3가지를 불러옵니다. 비만, 고혈압, 그리고 제2형 당뇨병입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본 바로는 운동 부족은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 저하를 가장 빠르게 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우 냉혹합니다.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운동선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바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습관을 끊는 것입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있다면 의식적으로 자주 일어나십시오.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몇 걸음 걷고 팔을 뻗고 다리를 움직이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은 다시 살아납니다. 마치 막혀있던 강이 수문이 다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단계는 매일 걷는 것입니다. 빠를 필요도 없고 기록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10분, 당신의 속도대로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5분만 더 늘리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걷기는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심장을 강화하고 혈당을 조절하며 혈압을 낮추고 산소가 풍부한 신선한 혈액을 신장으로 직접 보내줍니다. 만약 걷기가 어렵다면 대안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움직임, 팔 돌리기, 다리 들어 올리기, 발목 돌리기조차도 모두 도움이 됩니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움직임이든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한 번의 일어섬, 한 걸음 한 걸음이 신장에 신선한 물결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삶의 활력을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의 몸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운동 부족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독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섭취하면서도 자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모든 독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신장을 파괴하는 독, 그리고 아무도 제때 눈치채지 못하는 독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매일 섭취하면서도 자신에게 해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그리고 그와 항상 함께 다니는 공범, 정제된 밀가루입니다. 이 하얗고 달콤한 가루는 케이크나 사탕, 탄산음료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흰빵, 파스타, 쿠키, 시리얼, 각종 가공식품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결과 이 조합은 오늘날 당뇨병이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된 핵심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설탕은 신장을 천천히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정교한 전면 공격을 시작합니다. 4개의 적군이 동시에 당신의 나라를 침공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신장에게 설탕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당뇨병으로 가는 직행로입니다. 설탕이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혈당은 급격히 치솟습니다. 몸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결국 세포는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제2형 당뇨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은 혈당은 신장의 미세한 여과 구조를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흉터가 흉터를 낳으며 말입니다. 두 번째 공격은 고혈압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탕이 소금만큼이나 혈압을 위험하게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높은 압력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독입니다. 세 번째 공격은 만성 염증입니다. 설탕은 몸속에서 불처럼 작용합니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켜 신장의 작은 혈관들을 서서히 손상시킵니다. 네 번째 공격은 비만과 지방간입니다. 남는 설탕은 지방으로 저장되고 이 지방은 전신의 대사를 망가뜨리며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설탕을 신장의 침묵의 살인자 1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후 당신이 무엇을 다르게 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설탕에는 여러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당 시럽, 과당, 자당, 덱스트로스, 말토스. 이름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모두 신장을 공격하는 달콤한 독입니다. 이제부터는 식품 라벨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대충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액체 형태의 설탕을 끊으십시오. 탄산음료, 가당 주스, 병에 든 아이스티는 아무런 제동 없이 설탕이 혈액 속으로 직행하는 통로입니다. 캔 하나에 설탕 10티스푼 이상이 들어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 대가는 신장이 치르게 됩니다. 이 음료들을 물로 바꾸십시오. 레몬을 살짝 넣은 탄산수, 무가당 허브차도 좋습니다.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신장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지방이라는 단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지방을 줄이는 대신 설탕을 더해 맛을 유지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요거트, 시리얼, 디저트 제품에서 그렇습니다. 과일 요거트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고 원한다면 신선한 과일을 직접 추가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흰 밀가루를 진짜 통곡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진짜 통곡물 빵, 귀리, 현미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신장의 부담을 눈에 띄게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음식으로 돌아가십시오. 채소, 과일, 콩류, 달걀, 생선, 견과류. 당신의 할머니도 음식으로 알아볼 수 있었을 것들입니다. 식탁이 진짜 음식으로 채워지면 설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설탕을 내려놓는 것은 신장과 당신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자기 보호 행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복용하면서도 신장에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모르는 또 하나의 독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가정에 하나쯤은 있는 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당신의 욕실 서랍 안에도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가 아플 때, 허리가 쑤실 때, 관절이 불편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한 알만 먹는 그 약입니다. 바로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나프록센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약들을 정기적으로 복용합니다.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가장 큰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약들은 통증을 줄이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자주 혹은 장기간 복용할 경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은 지속적이고 충분한 혈류가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체내 물질인데 이 진통제들은 바로 이 보호물질의 생성을 차단합니다. 통증은 줄어들지만 동시에 신장을 지켜주는 방어막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장 혈관은 수축되고 혈류는 감소하며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정원 호스를 계속 꺾어놓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식물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 손상이 매우 서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약들을 복용하는 사람은 아무 증상 없이 신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장 기능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 뒤에야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증을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통증은 삶의 일부입니다. 삶의 질도 중요합니다. 누구도 불필요하게 고통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첫째, 이 진통제를 스스로 판단해 장기간 복용하지 마십시오. 통증이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해결책은 계속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의사와 솔직하게 상담하십시오. 복용 중인 모든 약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방약뿐 아니라 일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한약이나 허브제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많은 감기약, 수면제,
알레르기 약에는 당신이 모르는 사이 진통제가 함께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가끔 생기는 통증에는 신장에 더 부담이 적은 대안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적정 용량을 지킨다면 아세트아미노펜은 많은 소염 진통제보다 신장에 덜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약이 아닌 방법도 잊지 마십시오. 물리치료, 부드러운 스트레칭, 온찜질이나 냉찜질은 생각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진통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필요할 때 정확히 사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관리 없이 매일 사용하는 것은 불장난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신장이 치르게 됩니다. 만약 지금까지 이 약들이 무해하다고 생각했다면 다음 독은 당신을 더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부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는 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 소금통도 거의 쓰지 않는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 가장 큰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손으로 직접 넣는 소금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게 가공식품 속에 숨어 있는 나트륨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나트륨의 75% 이상은 소금통에서가 아니라 가공식품에서 나옵니다. 이 나트륨은 빵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짠맛이 느껴지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햄과 소시지, 치즈, 통조림 수프, 소스, 냉동식품, 피자, 과제까지 숨어 있습니다. 식품 산업이 이렇게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존성을 높이고 더 자극적인 맛으로 중독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신장에게 이것은 재앙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몸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둡니다.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부전의 두 번째로 흔한 원인입니다. 신장의 미세한 여과 장치를 아주 섬세한 비단천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소방 호스로 강한 압력의 물을 계속 쏘는 장면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것이 고혈압이 신장을 매일같이 손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손상은 느립니다. 조용합니다. 하지만 파괴적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에도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방식의 전환입니다. 평생 싱겁게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이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스스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능력은 식품 라벨을 읽는 것입니다. 포장지를 뒤집어 나트륨이나 소금이라는 단어를 찾으십시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음식에도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나면 놀라실 겁니다. 일반적인 권장 섭취량은 하루 약 2000에서 2300mg입니다. 이미 고혈압이 있다면 목표치는 이보다 훨씬 낮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변화는 집에서 더 자주 요리하는 것입니다. 직접 요리하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공장도 포장지도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미각에 대한 선물입니다. 천연 향신료를 다시 발견해 보십시오. 마늘, 양파, 후추, 강황, 파프리카, 오레가노, 로즈마리, 커민. 레몬과 식초는 나트륨 없이도 음식의 깊이와 상큼함을 더해줍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통조림 채소를 사용할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만 헹구십시오. 이 짧은 시간만으로도 첨가된 소금의 상당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줄인 식사를 몇 주만 유지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각이 다시 조정되고 음식 본연의 맛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부종이 줄어들며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독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줍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왔던 건강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가장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동안 배워온 건강 상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단백질은 많을수록 건강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신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단백질을 섭취할 때마다 요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노폐물을 처리해야 하는 장기는 바로 신장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과도한 양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면 신장은 매 끼니마다 매년 쉬지 않고 과중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체중 1kg당 약 1.2g을 초과하는 단백질 섭취는 특히 고령자에서 신장의 여과 기능을 심각하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특히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식품은 단백질이 많은 동시에 소금 함량이 매우 높고 화학적 첨가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대한 이중 공격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50년, 60년, 70년에 걸쳐 누적되는 조용한 손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단백질이 같은 방식으로 신장을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렌틸콩, 강낭콩, 병아리콩, 견과류, 씨앗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보다 신장에 훨씬 적은 부담을 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과 절제입니다. 오늘은 고기, 내일은 콩류로 바꾸는 식의 선택입니다. 가공육은 특별한 날에만 예외로 두고 동물성 단백질의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조절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온 신장에게 마침내 숨을 고를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신장을 매일같이 조용히 괴롭히는 5가지 독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움직임의 부족은 혈류를 고인 물처럼 느리게 만들고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는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신장을 공격합니다. 무심코 복용한 진통제는 생명을 지키는 혈류를 차단하고 숨겨진 소금은 혈압을 끌어올려 미세한 여과 장치를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은 수십 년 동안 신장에 과중한 부담을 안깁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 5가지 독은 모두 당신의 선택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기적의 보충제도 필요 없습니다. 극단적인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매 시간 일어나서 몸을 움직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료 대신 물을 마실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무작정 약에 의존할지 아니면 원인을 찾기 위해 의사와 상담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품 라벨을 읽고 숨은 소금을 피할지 아무 생각 없이 먹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게 휴식을 주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벽함이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모든 것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작은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또 한 걸음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당신의 몸과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신장은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움직임, 깨끗한 물, 진짜 음식, 그리고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선택을 해준다면 말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5가지 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눠주십시오. 때로는 단 한 번의 대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김민수 의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